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름과 실무 강사 신목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상책임 이외의 보상 종목, 자기신체 사고에 의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자,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담보들, 보통약관상,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이 세 가지 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와 관련 있는 사고에서만 작동이 되는 보험입니다. 즉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담보이고요.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요, 피보험 자동차이건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어떤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 없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즉 피보험 자동차와의 관련성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담보는 무조건 피보험 자동차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와의 관련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특히 대인배상 2와 자기신체 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와 일단 동일 선상에서 놓고 그 다음에 자기신체 사고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더하는 개념으로 가는 데 비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부터 조금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약관, 지급보험금 산정 하는 부분 같이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손해는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 즉 그렇죠, 상대방 어떤 사고를 야기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그 차가 무보험 자동차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누가 피보험자가 사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배상 의무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격을 본다면요, 손해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이라고 판례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분명 상해 사고, 즉 피보험자가 사상했으니까, 자, 제가 11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주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당하는 주체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과실분이 됐건 정액형이 됐건 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보험자의 과실을 공제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어디가 무보험차 보험사가 지급한 후에 배상 의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상책임보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를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상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물론 이제 피보험자가 사상해야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피보험자를 보면요, 자, 두 가지 종류의 피보험자가 있는데요. 첫째, 피보험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배웠던 대인 1, 대인 2,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즉 피보험 자동차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무보험차 상해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불문하고 즉 탑승을 했던 탑승을 하지 않았던 간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 기명 피보험자, 둘째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셋째 기명 피보험자의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및 자녀,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이렇게 됩니다. 즉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자녀,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 이 네 가지 유형의 탑승 불문 피보험자가 인정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자, 부부 사이인데 상대방의 부모는 알겠는데 자녀는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이라면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이기도 하고 배우자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둘이 재혼한 사이고 각각 전혼, 즉 앞에서 결혼했을 때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녀죠? 네, 계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보험차 상에서 탑승 불문 피보험자에는요, 계자녀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전원관계 자녀 및 부부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손해사정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무보험차상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때 무보험차상의 보험사가 이제 담당자가 이제 피보험자죠. 그렇죠. 탑승 불문 피보험자인 기명 피보험자인 그 제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던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 고객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족관계 증명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문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없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시골에서 살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무보험차 사기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집 자녀가 5명이고요. 그 집 자녀가 각각 혼인해서 배우자가 모두 5명, 즉 며느리나 사위가 5명, 자녀가 5명이고 각각 모두 자기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됐다고 한다면, 자, 이때는 우선 첫째가 장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장남이 기명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어떻죠? 그렇죠. 자기의 부모는 탑승 불문 피보험자니까 무보험차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장남의 배우자, 즉 돌아가신 망인의 첫째 며느리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어떻죠? 그렇죠. 며느리가 기명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그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이므로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따져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이 돌아가신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무보험차 상해는 1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즉 중복되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보험사 담당이 본인의 고객인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처리를 받는 그분에게, 그렇죠, 그 피보험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원을 요청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탑승 여부를 불문한 피보험자가 있고요. 둘째, 탑승 중에만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승낙 피보험자입니다. 그리고 운전 피보험자, 이 두 가지 부류는 탑승 중일 때만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취급업자를 우리가 다룬 데 있어서 대인배상 1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승낙 피보험자. 대인배상 2에서는 취급업자는 제외한다. 그렇죠? 자기시제사고로 넘어와서는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와 동일하므로 자연스럽게 취급업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보험차 상에서는 승낙 피보험자나 운전 피보험자에 취급업자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자, 마찬가지로
탑승 중이라 하더라도 취급업자, 탑승 중이라 하더라도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1을 제외하고 보통약관상 전담보, 나머지 담보, 대인배상 2, 자기시차 사고, 무보험차 상에서는 취급업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자, 이때 무보험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그 자동차 중에서 무보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규정이 하나 더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본다면 첫째, 피보험 자동차, 즉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이때 건설기계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구정건설기계뿐만 아니고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군용 차량 및 자주식 군사장비, 그러니까 우리 군부대에서 쓰는 정말 군인용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집차라든지 트럭류의 이런 차량들, 그 다음에 뭐 박스처럼 달려있는 차량들, 거기에 자주식 군사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차, 그렇죠. 궤도 차량으로 굴러가는 전차, 그 다음에 자주포,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도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이죠. 자, 그 예컨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집에 시골에 사시는 농사짓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트랙터를 제 명의로 사서 아버지가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집에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필 아버지가 다른 옆집에 빌려줬던 그 트랙터랑 제 차가 사고가 나고 말았고, 그 트랙터는 아무런 보험이 없다고 했을 때 무보험차 상해가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자, 기명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죠? 그렇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라는 농업기계와 그렇죠. 사고가 생긴 거죠. 따라서 어디에 안 되는 거예요? 무보험 자동차라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배우자를 태우고 가다가 잠깐 실수하는 그런 깜빡 졸아가지고 어디 기둥에 충격을 해서 배우자가 많이 다쳤어요. 자, 우리 차 보험에서 어떻죠? 대인배상 1 부책. 자, 대인배상 2는요? 그렇죠. 면책이죠. 예. 진짜 피보험자 개별 적용 할 수 있나요? 아예 할 수 없죠. 왜요? 피보험자가 지금 기명 피보험자 한 명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인가?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여야 되는데 피보험 자동차로 사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가 될 수 없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종류들을 보면은 진짜 도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망라해놨는데 하나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빠졌죠? 바로 자전거죠. 따라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전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 사례들 이 무보험 자동차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따로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보험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보다 무보험 자동차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죠. 그렇죠? 네, 훨씬 넓습니다. 자, 무보험이란 대인배상2가 애초에 계약이 안 된 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인배상2가 계약은 됐는데 면책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상운송 면책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대인배상2의 면책 약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책 약관에 따라서 면책되는 경우, 그렇죠. 또는 이 약관, 즉
무보험 자동차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면 한도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한도액이 1억이라 한다면 그 금액보다 낮은 자동차 보험에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아니 대인배상2가 어떻게 한도액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대인배상2는 무한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짜리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죠. 자, 그때는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 거죠? 네, 무보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러한 무보험차가 2대 이상이 있고요. 그 금액의 합계액이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보험자를 사상하게 한, 즉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의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해당되는 즉 뺑소니차, 이걸 우리 보유불명이라고 하는데요. 보유불명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무보험 자동차에서 무보험에 해당하고요. 이때 보유불명이라는 개념은 좀 넓은 개념, 즉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있어서 보유불명, 뺑소니 이 개념보다 넓은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 유형이 확정적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리는 과실이 없어, 우리 차는 책임이 없어,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보험 자동차에서 말하는 무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과실이 있네 없네 이렇게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찾아보셔가지고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배상 의무자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기본적으로 무보험 자동차로 사상한 우리 보험사의 고객인 피보험자가 대인배상2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보험사가 우리 피보험자를 위해서 흑기사로 등장해서, 그렇죠? 기사로 등장해서 우리 피보험자를 위해서 먼저 우리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배상 의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해서 그 지급된 보험금을 받아오는 구조예요. 따라서 배상 의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배상 의무자라는 것은 반드시 사고를 낸 당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과실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인 운행자 책임을 지는 차주라든지 보유자, 그리고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업자 대표, 그렇죠. 이런 분들도 모두 배상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차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했어야 되는데 미처 갱신이 되지 않아서 무보험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운전한 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 자체도 배상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을 해주고 그 회사나 그 기사를 상대로 또는 둘을 연대해서 그렇죠. 예,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민법상 책임, 채무부이행 책임이라든지 친권자 등의 책임까지도 모두 어떤 책임, 즉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배상 의무자가 존재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요, 보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인데, 자, 자기 시체 사고와의 차이점 뭘 보셨죠?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고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상 4가지 담보, 대인 1, 대인 2, 자기차 사고,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험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는 자기 신체 사고뿐이 없고요. 대인 1은 어떻습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인데 다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하고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3년 내에 구상한다.
대인배상2에서는 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 사유고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그렇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이때 만약 보상을 한다면 어떻다는 거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는 3년 내에 구상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무보험차상에서도 보험 계약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이고요. 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도 면책인데요. 이때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면 자기 신체 사고와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피보험자만 면책이고요. 나머지 피보험자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무보험차상에도 상해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복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럴 때는 해당되는 고의사고를 야기한 그 보험금을 받을 자, 수익자에 대해서만 면책이고요.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면책약관, 시험 경기 및 이를 위한 연습용. 자, 이 부분은 자기 실사하고 면책약관하고 동일한데요. 피보험 자동차 또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그렇죠. 시험 경기 연습용으로 했을 때 면책이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유상운송인데요. 자, 유상운송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인 경우에는 대인배상2 자기실체사고 면책약관하고 동일한데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탑승 불문이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불문 피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유상운송한 경우에는 이래라도 면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자, 우리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밤에 너무 늦게 나와서 그쪽 그 친구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 태워다 주기로 하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자, 어떻습니까?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불문이지 않습니까? 탑승 불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 이러한 경우가 그 상황이 유상운송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반복성을 따질 것도 없이 일회 유상운송이라도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면책약관인데요. 유일한 배상 의무자가 근친자인 경우, 즉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렇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피용인, 그렇지, 다른 종사자인 피용인, 이들이 배상 의무자인 경우에는요, 무보험자 상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예외 사유가 유일한 배상 의무자가 아니고요. 예, 이들이 즉 부모, 배우자, 자녀나 사용자 또는 다른 피용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죠. 예, 부모님 차가 있고요. 예, 부모님 차가 있고 그 부모님 차를 어떤 사람이 대신 운전해 주던 과정에서 저를 잘못해서 쳤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부모님 보험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자, 배상 의무자가 부모가 됐을 테니 면책약관에 해당하지만 자, 운전하지 않으셨죠, 부모님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배상 의무자, 즉 직접 운전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상 받을 때는요, 그렇죠. 부모님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제 과실분 더하기 부모님의 아버님의 책임 비율까지 공제한 순수하게 운전을 잘못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지는 책임 비율 내에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급보험금의 계산은요. 예, 일단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주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자기 실체사고에서는 어땠죠? 보험금 지급 기준하고 혹은 소송 등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이 빠졌죠. 왜? 무보험자 상해는 언제나 지급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 소위 킥보드라고 말하는 그 개인용 이동장치는 대인원 한도로만 보상을 해줘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겠습니다. 자, 그 킥보드 사고로 제가 사망을 했는데 제 손해가 1억 2천이고요. 제가 무보험차 상해를 1억을 가입했다면 대인배상원 한도 1억 5천 안에 제 손해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죠. 자, 무보험차 상해 한도가 1억에 불과하니 저는 1억분이 못 받을 것이고요. 자, 이제는 무보험차 상해가 한도가 2억 원이고요. 제 손해가 1억 5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인배상 원 한도까지뿐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1억 5천뿐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인배상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오직 지급 기준으로만 판정한다는 거, 따라서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거.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자기시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묶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확정된 금액이 과실상계된 손해액이고 그 과실상계 후 확정된 금액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보험차 상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액은 대인 1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대인배상 2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이때는 한도가 낮은 대인배상 2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2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무보험차 상해보다 낮은 그런 한도 있는 보험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자,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이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가해자인 손해배상 의무자가 누구인 피해자인 우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죠.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자,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배상 1뿐이 없고요. 제가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2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원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을 일이 없는데요. 무보험차 상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 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자, 예를 들면 자, 일하던 중에 사상한 건데 우연히 그 사고가 교통사고이고 상대방 차가 무보험차라면 저는 산재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무보험차 상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산재 선택을 해서 산재에서 먼저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에서 공제를 하겠죠. 자, 산재보험도 제3자, 즉 대의권 행사에 대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권을 행사하는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대의권하고 무보험차 상해에서 행사하는 대의권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회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산재가 받은 금액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고요. 자, 무보험차 상해에서 받은 게 있다면 반대로 근로복지공단도 그 부분만큼 무조건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를 해서,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전체 손해만 확정해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중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상 의무자가 있으니 무조건 대의권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이때 대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무보험차 상해 이제 제가 기본적인 부분, 이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약관,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공제액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된다. 자, 보상이 끝난 후에 배상 의무자에게 대의권을 행사한다까지 이제 설명드림으로써 기본적인 내용 이제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기본 사례로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김영 피보험자 A의 어머니, A와는 별도로 거주합니다. 보행 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하셨다면, 자, A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불문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이때 신분 관계만 있으면 되지 뭐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요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 피보험자 부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내용 말씀드릴 때 어땠죠?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시골에 살고 계신, 농사를 짓고 계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따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김영 피보험자의 어머니는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사상하였으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을 하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자, 보유불명 자동차인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데, 보유불명 자동차를 반드시 찾아야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차가 이 세상 어디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해서 우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그 가해자, 그 배상 의무자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 있기만 하면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가 작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김영 피보험자 A의 배우자 B의 어머니가, 그렇죠. A의 배우자 B의 어머니, 즉 배우자의 어머니인 거죠. 배우자의 어머니, 저에게는 장인 장모, 그렇죠. 우리 부인 기준에서 본다면, 그렇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이분들도 뭐라고요? 탑승 불문 어디에?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1번, 2번 모두 탑승 불문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보험사는 어떻습니까? 예,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되는 배상 의무자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김영 피보험자 A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 이륜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했다. 자, 여러분, 김영 피보험자는 탑승 불문인데 지금은 그냥 제가 탑승 중인 것으로 문제를 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고, 자, 상대방 가해 차량은, 즉 배상 의무자가 있는 그 차량,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 이륜 자동차라고 합니다. 무보험 이륜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대인배상원도 안 들었다는 뜻이고, 대인배상원은 의무가입했어야 되는데 이때 그럼 작동하는 담보가 뭐가 될까요? 대인배상원 대신에 그렇겠죠. 정보보장사업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김영 피보험자 A에게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에서 대인배상원, 정보보장사업도 대인배상원에 해당하므로 정보보장사업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그 금액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한도로 보상한 후, 그렇죠. 어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와 이륜자동차의 운전자, 혹시 이륜자동차가 일을 하던 경우였다면 이륜자동차의 사용자 등등 법률상 배상 의무자에게 어디?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는, 그렇죠. 연대해서 소송해서 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구상금으로 받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김영 피보험자 A의 배우자 B의 자녀 C가 무보험차 상해에서 사망한 경우, 자, A의 배우자 B의 자녀 C라고 한다면, 그렇죠. 친자녀라면 A의 자녀이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건데, 이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계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배우자의 계자녀는 어떻습니까?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이 되는데, 그렇죠.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계자녀는 사실혼 관계, 즉 김영 피보험자 A와 배우자 B가 사실혼 관계여도 계자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하실 한정특약이라는 것을 배우시는데요. 그때 가족 한정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가족 한정특약에서, 그렇죠. 사실혼 관계의 계자녀는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일단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계자녀도 계자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문제 같이 보시면요. 김영 피보험자 A가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 중에 A의 아들, 그렇죠. B, 소유자도 B가 운전하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 우선 A와 B가 같이 산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고요. A와 B가 별도로 살거나 또는 B는 직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 즉 부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부모 자녀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하는 문제는 전혀 관련 없고요. 단순히 부모라는, 그리고 자녀라는 신분 관계만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보험자상의 탑승불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A의 아들 B가 운전하던 무보험차 사고로 사고가 났어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 관리법 등등등등등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써 있었죠? 그렇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즉 무보험 자동차의 요건 중에 하나인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5번 사례에 있어서는 A의 아들 즉 피보험자의 아들 B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해당하고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 즉 자동차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부터 두 번째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렇죠. 여러 가지 군용 차량까지 농업기계까지 다 포함한 이 자동차의 후보에 들어가 있지 무보험차가 될 수 있는 후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5번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책이다, 부책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면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약관에 적용되는 것만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배상 의무를 지는 자가 피보험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면책인 것이고요. 그렇죠. 보험사는 책임이 없죠. 면책이라는 뜻은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배상 의무자 중에 피보험자도 있고요. 이 피보험자가 법인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보험이 작동하려고 봤더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자기 시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탑승 중이었을 때 화재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탑승 중이 아닌데 화재 사고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탑승 중이 아닌데 피보험 장소가 낙하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면책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어떻습니까? 보상하지 않는 따로 규정해 놓은 면책약관에 적용됐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지 단순히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5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해설의 두 번째 줄에 유일한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자녀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면책된다라고 해서 면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디 면책약관에 적용돼서 면책이 된 게 아니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 중 자동차의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그 자동차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김영 피보험자 A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 B가 운전하던 경운기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경운기 무슨 차죠? 그렇죠.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자동차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근데 경운기가 다행히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여러분, 이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농협에서 운영하는 보험인데요. 국가에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험료 50%는 이제 그 여유가 없는, 물론 이제 농업인 어업인이겠죠. 이분들에게 보험료 50%를 지원을 해서 마치 정책보험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만들어 놓게 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보험의 대인배상은 이 보험의 대인배상원이 있을까요? 약간의 없겠죠. 그렇죠. 농기계니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대인배상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대인배상 2, 즉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2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 보상 한도는 무한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문제 조건에도 대인배상 보상 한도는 무한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요. 자,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가 무한이라고 한다면 자, 자동차에 해당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농기계 자동차에 해당했고요. 자, 무보험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인2가 가입 안 되었나요? 아니죠. 대인2가 가입되었는데 면책됐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대인2가 이 보험, 즉 무보험차 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보다 낮은가요? 그렇지 않죠. 무보험차 상해 보험 지급 보험금 한도 끼케야 10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무한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경운기 사고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인가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그 무보험차 상해는 어떻게 되는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면책됩니다. 그리고 A는 누구에게? 농기계 종합보험사에게 뭘? 대인배상2를 그렇죠. 무한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때 A라는 사람이 그 손해액이 지급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 등에 따라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확정받은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 그렇죠. 한도가 모자른 보험만 무보험에 해당한다. 아예 가입된 안 된 경우, 그렇죠. 가입됐으면 면책되는 경우 포함해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무보험차 상해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지급보험금 산정 연습인데요. 자, 앞에까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 특히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자동차가 아닌 거의 범주. 자,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전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간혹 제 수강생들한테 자전거 얘기를 예를 들어드리거나 또는 피보험 자동차, 그렇죠. 보험증권에 기재된 그 자동차로 인한 단독 사고의 예를 들어드리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자꾸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은 여러분 무보험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배우셨냐면 이 자동차 보험이 우리 강의 개시하던 첫날에 이미 학습을 다 하셨습니다. 어디서? 자동차 보험 약관의 정의 규정에서 이미 학습을 다 하셨어요. 이 자동차 보험 본격적으로 학습이 들어오기 전에.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정의 규정이 중요하고, 자,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즉,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 약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약관의 안에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상기 좀 하시면서 정의 규정이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 자 말씀하시면서 제가 자 실버 문제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지급보험금 산정 연습인데요.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손해액은 3억이고 피해자 과실은 20%고 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2억 원이래요. 여러분 치료 중 사망하면 뭘 떠올리셔야 되죠? 그렇죠. 통합 한도 1억 8천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과실이 20%면 예 과실 상계한 이후의 손해액을 어디서 그중에서 대인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어디서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산식을 보면 3억 원에 80%를 곱하고요. 즉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죠. 자 대인배상원의 한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료 중 사망은 1억 8천이라고 1억 8천을 빼고요. 네. 그렇다면 남은 금액이 6천만 원인데 자 6천만 원이 무보험차 상해 한도 담보액 2억 원 이내이니까 6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는 가해자인 배상 의무자 그렇죠. 법률상 책임이 있는 배상 의무자 무과실 책임이 있는 배상 의무자에게 어떤 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 치료 중 사망했고요. 손해액은 4억 원이고 피해자 과실은 10%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 일부금이 1억 원이 있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한도액이 2억 원이 있어요. 자 이때 과실상계 후 손해액은 3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치료 중 사망인 사고이므로 대인배상원 한도는 1억 8천입니다. 3억 6천에서 1억 8천을 빼면 1억 8천이 남고요. 근데 뭘 받았냐면 우리가 아까 공제하는 금액에서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급받을 금액이 아니고 자 지급받은 손해일부금이 1억이에요.
따라서 산출된 1억 8천에서 1억을 빼주면 산출되는 금액은 8천원만 원이 남고요. 이때 무보험차 상해 한도가 2억 원이므로 그렇죠. 보험사는 2억 원을 지급하고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 의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대인배상 2와 무보험차 상해의 특징은 뭐냐면 부상, 장애, 사망의 한도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대인 1과 자기치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부상, 장애, 상해에 대한 각각의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인배상 1과 자기치 사고는 한도가 있는 보험이고요. 무보험차 상해도 물론 한도가 있는 보험이지만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자제분이 그렇게 많고 각각의 배우자들이 다 있고 그 자제분들과 각각의 배우자들이 전부 각각 모두 별도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렇죠. 제가 20개의 무보험차 상해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 담보는 이제 이 통합 한도, 즉 이제 우리 대인 1 치료 중 사망의 통합 한도처럼 부상, 장애, 사망에 대한 한도를 2억 원 안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만약에 정말 심하게 다치신 분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사 부상운으로부터 대인 1 1급으로부터 3천만 원, 우리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1억 원을 가입해서 치료비로 1억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 중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중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도가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인데요. 현장 사망 사고가 생겼고요. 손해액이 2억 원이고 피해자가 무과실이고, 예. 무보험 자동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가해자가 확인됐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한도액은 1억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굳이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보험차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가해자를 알 수 있는, 즉 잡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 한도로 지급을 하고요.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경우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면책입니다. 어떤 사고일 때? 그렇죠. 뺑소니 사고일 때 씁니다. 뺑소니 사고일 때. 뺑소니 사고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냈으면 되는 거고요. 그때 한도는 어떻다고요? 가입 한도와 관련 없이 대인 1 한도이라고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틀린 얘기입니다. 가입 한도를 반영한 대인배상 1 한도, 즉 대인배상 1 한도가 낮으면 대인배상 1 한도, 무보험차 상해 한도가 낮으면 무보험차 상해 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현장 사망했기 때문에 대인배상 1 한도는 1억 5천이고요. 무보험차 상해를 손해가 2억 원이죠. 무과실이니까. 이때 대인 1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개인형 이동장치고 가해자를 찾아냈기 때문에 대인배상 1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지급 한도액이 1억 원짜리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대인 1 사망 한도가 1억 5천인데 겨우 1억짜리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 사고의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의 지급보험금의 한도가 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1억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로, 무보험차 상해 한도가 설사 1억 5천보다 많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지금 사고의 손해액이 2억 원인데 피해자 과실이 50%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 될 것이고요. 이 1억 원은, 그렇죠. 대인 1 한도 1억 5천만 원보다 미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무보험차 상해 한도가 1억에 불과하므로 1억 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 즉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이륜차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자 손해액을 계산하고 자 즉 급수인을 한도와 관련 없이 손해액을 모두 계산하고 대인배상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 내에서 들기만 하면 한도 금액까지,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금액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로 해서 여러분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차 사고, 무보험차 상해 모두 4가지 보통약관상 기본담보에 대해서 학습을 모두 마쳤는데요. 남아있는 우리 8회분 동안은 해당되는 내용 학습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하신 보통약관에 대한 내용 반드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 12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